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 후보자 퍼즐을 맞추며 본격적인 공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기는 공천과 함께 이른바 곱셈 공천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당이 제시하는 후보는 저의 개인에게 어떤 종류의 이익이 되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고요.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분, 명분 있는 분이면 저희는 무조건 그분을 공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1 더하기 1, 2 더하기 2, 3 더하기 3, 6이 되지 않고 3명이 모이고 3명이 모였을 때 저희는 시너지 효과 때문에 9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표 공천, 과연 당내 잡음을 최소화하고 총선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올 때는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권 주자가 비대위원장을 한다면 다른 대권 주자들이 받아들일까? 뿐만 아니라 대권 주자가 비대위원장을 하면 자기 사람 심게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실조차도 다 기존의 당에 있던 분들이지 자기 사람을 한 명도 안 데리고 왔어요. 뿐만 아니라 공천에서 자기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아무도 내세운 사람이 없어요. 예. 가장 가깝다라고 해봤자 김경률 회계사 정도일 텐데 그분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자기 몫을 챙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다른 대권 주자 반열에 있는 분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조용한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사실 설을 거치면서 민심이 좀 변화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 변화의 원동력에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 비로 쓰는 리더십이다. 처음에 한두 번 쓸 때는 쟤 한두 번 하고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계속하고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저는 그 시작이 당사에 일하시는 여사님들 모시고 식사하러 가는 그 장면부터가 이거 뭔가 좀 다르네 하는 느낌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 선물하지 않고 연탄 기부하고 이런 모습들에서도 야 이거 변화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럼에도 몸은 굉장히 낮추지만 말은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매일 자기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여기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기자들이 물으면 계속 동문서답하고 그냥 가버리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결국 메시지가 한동훈 위원장 위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이 변화의 움직임이 드러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국민의힘 총선 공천의 특징이 뭐냐면 재배치라는 부분이에요. 역대 지금까지 공천을 보면은 경쟁시켜서 한 분 공천을 주고 나머지는 총선 현장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공천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 국민의힘 공천의 특징은 초반부터 당 지도부나 공천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교통 정리를 합니다. 수요일 날 예를 들면 송파갑에서 박정훈 TV조선 앵커가 이제 단수 공천을 받았잖아요.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같은 경우도 버려지는 카드냐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분은 다른 곳에 재배치할 거예요. 그래야 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중성동을이 전현직 의원 3분이 공천 신청을 했잖아요. 이영 장관,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 이렇게 3분을 했는데 이분들을 한꺼번에 경선시키는 것은 최악이거든요. 한 명만 공천을 주고 2분을 그런 폐기 처분할 것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재배치해서 다른 경쟁력 있는 걸 보내는 것이 이번 공천, 화학 공천의 아주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예. 자,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됐을 때 공천 어떻게 하는지 보자. 특히 윤 대통령의 측근들을 심는지 안 심는지 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과연 용산에서 내려온 분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예외 없이 다룸으로 인해서 상당히 한동훈의 정당성과 리더십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진 장관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같이 오는 인사수석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다른 데 검직하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초기에 제일 많이 얘기했던 아바타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또 역으로는 또 현역 다선 의원들한테 불리한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럼 오히려 용산에 내려온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겠구나. 그런 분위기를 띄움으로 인해서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자리를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부분적인 자본들이 더 이상 분출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공천 심사가 있기 전에 그 공천관리위원 그 두 분의 주목을 했잖아요. 이철규 공관위원은 대통령의 사람이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람이라 그래서 윤심 한심 대결이 치열할 거라는데 실제로 공천이 이루어진 거 보면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윤심이 뭐 실렸다, 뭐 한심이 뭐 실렸다 이런 상황 없이 골고루 다 섞여서 논쟁 없이 가거든요. 그리고 단수 공천 결과에 대해서도 다 경쟁했던 분들이 다 수용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윤심파리, 뭐 한심파리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지금 국민의힘이요, 정치색이 좀 옅은 전문가 출신 인사들 영입으로 새 인물을 수혈하고 있는데 보니까 영입 인재들이 오히려 험지에 많이 출마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영입되는 인재 입장에서는 내가 하던 생업을 버리고 가는데 험지에 출마하라.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말이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사실은 신인이나 그 정치를 도전하는 인재들한테는 가혹한 것일 수가 있어요. 정치 신인들이 경선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정성국이라고 그 교총 회장 계셔요. 근데 그분이 어디다 공천 신청한지 아세요? 부산 진갑 서병수 의원이 빠진 곳에 공천 신청했는데 근데 거기 공천 신청자가 9분이에요. 야. 그분 9명 갖고 경선해야 되는데 경선하면 이분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제 한동훈 체제에 들어온 인재들은 지역 기반을 다질 시간이 없다 호소했다는 이제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보통 이전에는 어떻게 그 영입된 인재들을 배치를 했었습니까? 인재들한테는 그야말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 많이 배치를 하고 네. 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많이 그 배치를 했죠. 사실 과거에 삼김 시대 같으면 이 인재 영입의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삼김은 뭐 누가 뭐래도 계속 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분들 뭐 영입하면 자리를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김기현 체제로 가나 하다가 인요한 혁신위 그쪽으로 가나라고 하다가 다시 한동훈 위원장 뭐 이러고 다시 또 뭐 대통령도 영향력이 있겠지 그러니까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는 누구 상황. 손을 잡아야 될지. 이기 예. 때문에 사실 인재 영입도 좀 쉽지 않은 면도 있고 들어온 분들도 보장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저는 더 심각한 것은 사실 지금 영입 인사들이 제대로 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영입 자원인가부터가 좀 의심스러워요.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정치의 전문성을 할 만한 사람들인가? 뭐 탈북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물론 그 정책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영입 인사들이 예. 너무 많다. 우리는 이제 선거전 캠페인을 위하여서 일장의 영입할 분장이거든요. 영입할 땐 좋았는데 줄 때는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마스코트로 쓰다가 버리는 네. 게 그런 것이 아쉬운.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